오늘 건강상담에서는 석소정 박사님을 모시고 End of Life Care Liver Disease, 간경화, 간암 주제로 함께 하는데요. 석소정 박사님께서는 도움 없이 생활이나 외출이 불가능하신 중증의 환자들을 집으로 왕진 가서 의료 진단 및 처방을 하고 있는 nurse practitioner이십니다. 특별히 말기 환자들의 진통을 덜어드리고 임종 때까지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전문 분야이며 한인들을 위한 사전의료 의학서 장려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함으로써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의료 관련 혜택을 모르시는 특별히 한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전의료 의학서 교육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한 분입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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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오늘 저희 간질환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해주실 텐데요. 간경화, 간암, 또 복수가 이렇게 차오른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간이 약간 안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환우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방송을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paracentesis 이게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 저희 제목이 오늘 End of Life Care, Liver Disease, 간경화, 간암, 또 paracentesis라고 써 있는데 paracentesis는 좀 처음 들어보는 말 같아서 그렇죠. 잘 모르시는 말인데 한국말로는 천자술이라고 해요. 천자술이란 말도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paracenthesis는 인체의 바늘을 뾰족한 바늘을 찔러서 체내로부터 액체 또는 세포나 조직을 채취하는 일인데 특별히 간질환 환자들이 되면 우리나라 말로 복수가 찬다고 하잖아요. 배가 막 풍선을 분 것처럼 빵빵해져서 해지셔서 배 안에 그 복강에 물이 고여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렇게 물이 계속해서 고이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는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임산부보다도 더 막 배가 커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병원에 가서 물을 빼셔야 돼요. 배에 물이 차면 횡격막을 이게 치어 오르기 때문에 이 폐도 이렇게 완전히 익스팬드가 안 되기 때문에 숨이 차시고 그래서 숨 차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굉장히 힘들어지시죠. 배가 아프시니까 걷기도 힘들어서 911을 불러서 병원에 가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번 주에 제가 90 넘으신 아버님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신 어떤 아드님을 만나보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건강하셨던 아버님이 식사도 못 하시고 이 식욕 부진 그리고 배도 아프시고 그래서 병원에 가셨더니 이제 말기암이라는 소화기 계통의 말기암을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연세가 그렇게 90이 넘으시면 어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나 수술이나 이런 거를 아무도 권하지 않아요. 병원에서 보통. 그래서 간혹 아버님 컨디션이 너무 좋으시면 뭐 표적 치료, 면역 치료를 권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기도 하는데 그것도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을 주시고 부작용도 많이 심하시기 때문에 많이 안 하시죠. 그래서 그 아버님은 식사는 전혀 못 하시고 막 물 종류 엔슈어 조금씩 드시고 계시고 배는 너무 부풀어 가지고 힘든 가운데서 병원에 있다가 집으로 이렇게 못 간다. 왜냐하면 아버님 부인께서 치매셔가지고 아버님이 오히려 그 어머님을 돌보고 계시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이렇게 되니까 병원에서는 양로병원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셨지만 아버님이 워낙 완고하신 분이라서 가길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오셨는데 배는 점점 차오르고 아버님은 그냥 그렇게 힘드시니까 근데 저는 정말 의아했던 게 왜 병원에서 아무도 어떤 걸 뭐 이렇게 홈헬스나 호스피스를 소개시켜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아드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줬으면 좋으나 상담을 하셔서 이제 제가 알려드린 게
소화기 계통의 암이 이제 간으로 전이됐기 때문에 복수는 계속해서 차오를 거예요. 네. 가장 불편하신 증상이 식욕 부진과 복수였어요. 간 질환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수는 간 표면 및 장으로부터 노출되어 복부 안에 계속 축적되어서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합니다. 네. 아,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네네. 또 맞아요. 이렇게 사연을 들으면서도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네. 특별히 또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간 때문에 복수가 차오르니 환자분께서 많이 더 네. 유난히 힘드실 네.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 아버님이 그 양로병원 추천 받았지만 안 가신다고 하셨고 배가 불편하니 식사는 못 하시고 그리고 복수를 빼러 병원에 가는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불편하시고 또 바늘도 좀 무서우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신 상태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질병을 가지신 환자들의 케어는 아주 힘들어요. 집에서 이 환자들을 케어하는 거를 주치의 선생님들도 집에서 이 환자들에게 어떤 케어를 해주실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병원에서의 케어와 집에서의 케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 간호사 선생님이나 주치의 선생님들이 말기 환자들이 집에서 어떻게 케어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전문가의 정말 이런 말기 암 환자들을 잘 케어해 보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죠. 이 아버님 경우는 질병의 치료가 연세하고 가장 그 밀접하게 관계되어 그렇죠. 있어서 네. 아버님 같은 분은 면역도 이미 굉장히 낮아지신 상태이기 때문에 바늘로 그 복수에서 물을 계속해서 뺀다는 거는 아버님한테 너무 힘드신 그런 상태신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아버님한테 가장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지 가족들이 먼저 상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병원에 그 1주나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그 물을 빼러 왔다 갔다 하게 돼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홈헬스 케어들을 받으면서 목욕사나 물리치료나 이런 것들을 집에서 받으시는 경우가 되죠. 근데 정말 일반인들이 그거를 집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그 아버님께서는 아버님과 그 아드님이 그렇게 집에서 완전 스트로크를 하시고 아드님이 원래 사시던 데는 멀리 사셨는데 아버님 집으로 이제 들어오시려고 짐을 싸가지고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서 네. 집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첫 번째로는 우리 아드님께서 그 자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하죠. 네. 네. 또 둘째는 사실 그 연세에 말씀해 네. 주셨던 것처럼 그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걸 감당하시기가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 트리트먼트 자체가 제 네. 머릿속에서는 사실 상상은 안 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질병과 증상인 경우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더 케어를 잘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예를 들어 한 분 환자 케이스를 더 설명드릴게요. 네. 몇 년 전에 제가 시럴사이나이에 불려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병원에서도 비슷한 경우에 환자가 있어서 호스피스로 환자를 리퍼를 해서 집으로 환자가 퇴원하셨는데 호스피스 환자에서 그 환자를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다가 병원으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환자가 복수는 점점 차오르고 그래서 911을 또 불러가지고 또 병원으로 오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허스피스 회사에다가는 더 이상 환자를 줄 수 없고 이걸 잘 케어해본 그 전문가들이 있는 그 호스피스를 전화로 찾으셔서 네. 저희하고 연결이 되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들어가서 환자를 봤는데 그렇게 복수가 차는 환자는 병원에서 배에 물이 차오를 때마다 물을 빼는데 어떤 환자는 정말 배에서 한 번에 17리터. 17리터면 상상이 가세요? 이게 원 갤런이 3.78 뭐 이렇게 리터 정도 되죠. 그러면 우유 그 원 갤런짜리 4개 정도가 배에서 뺀 거예요. 그분의 배는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로 늘어지고 막 거의 그렇게 저는
그렇게 사람 몸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말기 간암 같은 병은 계속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서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시러사이나에서 연결된 그 환자도 호스피스로 했지만 그 호스피스가 과연 그런 환자들을 그 트리트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나 널스 프랙티셔너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17리터를 한 번에 뺀다는 그 작업 자체가 네. 빼시는 분도 힘들고 네, 환자로서도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또 그런 부분을 이제 방금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거를 정말 할 수 있는 널스 프랙티셔너 또 이런 프로바이더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입원하고 또 퇴원하는 이 과정들 계속 반복적인 또 물을 빼는 과정들 굉장히 환자한테 큰 고통일 텐데 또 환자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혹시 이 방법 외에는 또 다른 방법들은 없을까요? 네. 박사님. 이 복강 내에 그런 악성 종양이나 간암 같은 것이죠. 말기 간경변으로 인해서 복수가 계속 차면 벌써 뾰족한 바늘을 찔러서 물 빼는 과정만 어려운 게 아니라 환자가 물 빼기 전에 배가 너무 빵빵하게 불러서 너무 아프시고 그 복부 팽만 그 감 때문에 불편하시고 배가 아프시고 호흡곤란, 구토, 식욕부진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거를 빼고 나면 좀 괜찮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는 거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드시겠죠.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행히 이 의료가 발달하다 보니까 캐티럴 여기 이런 튜브 같은 거를 배에다가 연결시켜서 그걸 인트라 압도미널 캐티럴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거기에다 이렇게 클릭해서 이 어떤 병이 있어요. 병이 그 안에가 진공 상태인 병이라서 거기 클릭을 하면 얘가 이제 여기가 그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연결되니까 얘가 그 막 물을 빨아내요. 그래서 여기 배 안에 찬 것들을 이렇게 병으로 빨아들이는 그런 기술이 지금은 발달해서 그게 가능해요. 네네. 그래서 그때 그 시러사이나이 호스피털에서 태어난 환자는 그거를 달고 나오셨어요. 달고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 몇 년 전이었는데 그거를 가서 처음 본 거예요. 이 간호사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이게 물도 빼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슈퍼바이저를 불렀는데 슈퍼바이저도 모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아버님이 배는 아프시고 그래서 또 911을 불러서 병원에 가셔서 시러사이나이가 그거를 잘 아는 Hospice and Palliative Certified Person 그리고 experience가 많이 있는 person을 원해서 제가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상태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환자를 가서 병원 안에서 만나고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잘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호스피스 안에도 할 줄 아는 간호사 선생님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간호사 선생님들마다 같이 가서 그 집에서 베드사이드에서 여러 번 연습을 시켜드리고 왜냐하면 이 한 병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한 번에 막 2병, 3병씩 이 한 병이 보통 1리터거든요. 근데 빼면은 보통 2리터, 3리터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아시게 되고 네네 그렇게 했었죠. 와 우선 우리 박사님이 가셨다라는 게 벌써 들으면서도 너무 든든하고 그쵸? 또 같이 이렇게 가신 우리 다른 선생님들께도 굉장히 큰 공부가 되고 맞아요. 또 그분들이 이제 다른 분들을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 해보신 선생님들은 팔이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셔가지고 상상이 안 돼요. 네네 두려워하기도 왜 환자 배가 이렇게 불렀다가 얘가 풍선이 쭈그러지는 것처럼 배가 점점 가라앉고 이게 이렇게 끼우면은 쉭 소리가 나면서 이게 빨아들이는 압력이 느껴지고 그게 처음 겪어보시는 분한테 무서울 수도 있죠. 그렇게 그런 장치를 달고 있을 때
환자분은 어떤가요? 이렇게 좀 통증을 느끼실까요? 아니면 거기 꽂은 데가 그렇게 아프다고 하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만나봤고요. 네. 그리고 병원에 안 가시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복수가 차오르는 말기 간질환 환자들께서는 그럼 이런 캐세터 아까 네. 말씀해 주신 게 네, 그런 장치를 병원에 가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아무나 가능할까요? 그 환자의 네. 환자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말기암으로 그 복수가 차올라서 뭐 한 달에 몇 번씩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들의 케이스예요. 네. 그런 분들은 앞으로 남은 삶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간암이신 분들, 간암 말기이신 분들, 그다음에 간경화 말기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다른 병 질환들로 많으시고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팔리에티브 메저로 그걸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 환자들 이것들을 집에서 그냥 아무나 사실 소변 호수 같은 경우는 간호사들도 가서 꽂을 수 있지만 그 인트라 압도미널 캐테터 같은 경우는 일반 의사 선생님들도 못 하시고요. 그거 하실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네. interventional pulmonologist, 그다음에 interventional radiologist, 그다음에 thoracic surgeon 이런 분들, 이분들 정말 보통 작은 병원에는 이분들이 계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금 큰 병원에 가셔야지만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그 라디올로지 디파트먼에 보통 체어이셔서 제일 높으신 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 허스피털리스트 병원 주치의가 이분들에게 오더를 줘서 이분들이 그걸 설치해 주시는 건데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마다 그 자기 주장이 다르신데 네. 이게 아무래도 이게 여기 캐테터를 달고 있으면 이 인펙션의 리스크가 있다, 감염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안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머님은 정말 병원을 한 달에도 막 서너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가서 사정을 했어요. 제가 가기 전에 이제 주치 선생님한테 전화 드리고 그거 좀 오더해 주세요 선생님하고 사정을 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달고 나오시면 제가 호스피스를 해드리기로 했는데 그 병원에서 그 레디올로지 디파트먼의 체어이신 네. 그 높으신 의사 선생님께서 안 해주셨어요. 감염 리스크가 크다. 네, 이게 네. 인펙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안 해준다. 사정을 했어요. 나는 네. 어차피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사람이고 근데 왔다 갔다 하다가 나는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니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여기 배에 그러니까 파라신테시스 아까 말한 그 바늘로 찌르는 그 프로시저의 인펙션 레이트하고 캐테터 인펙션 레이트하고 비교할 때 이게 그냥 파라신테시스를 받는 게 더 좋다라고 그분은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냥 그럴 때마다 병원에 들어와서 물을 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어머님은 되게 속상하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집으로 다시 이제 물만 거기서 빼고 안 달아주셔서 집으로 다시 오신 다음에는 다음번에 가실 때는 그 병원을 안 가시고 다른 병원 네. 그래서 시럴사이나이로 가셨어요. 제가 시럴사이나이 병원에서 제가 그걸 받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은 시럴사이나이 가셔서 이 의사 선생님을 찾으시면 해주실 거예요 했더니 그거 해주셔서 그 어머니가 그 라이프 익스펙턴시 의사 선생님한테 살 수 있는 게 앞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2개월에서 3개월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 물 이렇게 빼시면서 그것보다 더 오래 사셨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감염도 걸리지 않으시도록 또 선생님들이 굉장히 RN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거 깨끗하게 잘 하셨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 소견을 잘 물어보고 전문가 특히 그런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 전문가들하고 상담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또 이렇게 박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너무 든든해요. 네. 그래서 잠깐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용어를 네. 한번 복습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박사님이 말씀해주셨던 parasyntesis는 인체의 바늘을 찔러서 체내로부터 액체를 또는 세포나 조직을 채취하는 프로세스인데 네. 이게 바로 이제 복수가 차오를 때 네. 물을 빼드리는 거를 parasyntesis라고 네. 또 표현하고요. 네. 또 말씀해 주셨던
catheter. catheter. 네, 예. 그거는 이제 장치를 달아주셔서 네. 물을 이렇게 집에서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네, 해주셨고요. 네. 또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catheter에 혹시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병원을 찾으실 때는 무조건 interventional pulmonologist, 네. 또 interventional radiologist, 네. 또 thoracic Thoracic surgeon을 surgeon. 네. 꼭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 계신 병원으로 가셔야 네, 된다는 계신 거. 병원으로. 로컬 커뮤니티 허스피털에는 보통 그런 분들이 없으세요. 네. 이제 그렇게 가시면 또 시간 낭비를 맞아요. 하셔야 되니까 네. 꼭 이 부분을 네. 네, 꼭 노트 테이킹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박사님 제가 최근에 봤던 드라마도 그런데 드라마에서 우선 이제 의학 드라마를 네. 보면 항상 간이 안 좋으면 이제 얼굴 빛부터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그쵸. 황달이 있다든지 네. 뭐 굉장히 어둡게 네, 이렇게 네. 나오는데요. 뭐 즉 얼굴 색깔 눈 흰자위가 노랗게 되시는 분들도 네, 있고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네. 황달은 혈액에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그 색소가 너무 많을 때 그렇게 이렇게 노랗게 나타나요. 빌리루빈은 오래된 적혈구나 손상된 적혈구가 이렇게 재순환 과정에서 얘가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배출이 안 되고 그걸 배출시키는 게 간하고 간에서 독소가 제거되고 얘가 대변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간이 안 좋고 그 순환 과정이 잘못되어서 담도도 막히고 그래서 얘가 배출이 안 되면 몸에 쌓여서 그렇게 얼굴이 노랗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 색깔이 벌써 그렇게 되면 이게 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징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간이 안 좋다는 거를 그렇게 잘 혼돈이 있어서 치매가 있는 분이 간 때문에 그게 혼동이 오실 수도 있는데 원래 치매 노인이라서 오늘은 좀 치매가 더한가 보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간으로 인해서 독소가 뇌까지 가서 그렇게 갑자기 더 혼란한 그런 상태가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꼭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셔서 의사하고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군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간질환으로 인하여서 우리 환자들과 가족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요. 홈헬스나 호스피스 케어로 어떻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시간 좀 나눠주세요. 네. 네. 간경화 간암 환자들은 당연히 홈헬스 허스피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죽기 한 달 전 아니면 일주일 전에 환자가 완전히 베드바운드시고 돌아가시려고 할 때만 호스피스를 받으실 수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눈 이런 상태가 있으셔서 복수도 차시고 황달도 오시고 이런 상태가 있으시면 홈헬스나 허스피스 둘 다 받으실 수 있는 컨디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홈헬스 허스피스에서 그럼 뭘 해주냐. 왜냐 환자 컨디션에서 아까 말한 그런 캐티러를 달면 그걸 물 뽑아주는 것도 간호사 선생님들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배 둘레를 재면서 복수가 얼마만큼 차는지 모니터링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혈압이나 이런 것들도 잘 모니터 해주시고 페인 컨트롤 그런 에듀케이션도 해주시고 그리고 혼자서 특히 이런 캐티러를 달고 있으면 그런 환자들은 혼자 목욕하시기도 힘드시기 때문에 전문 목욕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인펙션 리스크가 더 커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홈헬스나 허스피스를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더 가족분들이 도움 받으시고 마음이 좀 놓이시겠죠. 네. 그럼 늘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이런 모든 비용이 네. 메디케어나 메디컬로 다 커버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주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족들이 돈이 맞아요. 없는데 이게 될까? 네. 메디케어 그리고 HMO 오신 분들도 호스피스는 다 적용이 돼서 광범위하게 특히 이렇게 복수가 차실 정도면은 정말 제가 말씀드려요. 이렇게 캐티러 가지고 오시면 그걸 물을 뽑고 편안하게 집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항암 치료나 이런 거를 계속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 헬스 케어를 받으시면 그 홈 헬스 케어도 받고
그 팔리아티브하고 항암 치료, 면역 치료 이런 것들도 함께 병행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홈헬스 허스피스는 나라에서 메디케어 베네핏이기 때문에 그건 정부에서 다 코페이먼 없이 다 해주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권리세요. 그 메디케어 그 베네핏 그 쉐어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거기에서 어떤 홈헬스 회사를 찾을 수 있는가, 어떤 회사가 좋은 그걸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책자에 써 있는데 ask your neighbor. 그래서 이웃에게 물어보고 의사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주변에 좋은 그 리뷰를 갖고 있는 데를 찾아서 내가 홈헬스나 허스피스를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환자 각자 여러분들의 권리이십니다. 네. 네. 또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 박사님을 통해서 석수정 네. 박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시고 또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참 많이 귀 기울여 주시고 또 네. 궁금하신 점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특별히 오늘 우리 네. 박사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요. 네. 참 재밌는 게 오늘 또 늘푸른 대학교에서 네. 지금 4주간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네. 전하셨다고 들었어요. 아주 따끈따끈한 오늘 제가 어제 밤에 막 열심히 강의 주제도 잡아서 쓰고 네. 같이 했어요. 거기 네네. 늘푸른 대학. 네. 그 나성 영락교회에서 LA에 있는 나성 영락교회에서 이번 주부터 4주간 제가 그 어르신들 시니어들 상대로 노인 대학에서 이렇게 노인학 그 건강한 지금 건강 상담처럼 네. 노인들에게 필요한 이런 질문도 받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영락교회로 나성 영락교회로 연락 주시면 알려주실 거예요. 네. 네. 제가 물론 방송 시작 전에 우리 박사님과 이야기를 했지만 참 그 강의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예를 들면 오늘의 주제 간암, 간경화, 페라센테시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생각하지 않은 관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요. 좀 네. 어떻게 반응을 해주셨었는지 우리 학생분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네. 청취자분들과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힘이 되는 격려의 말씀을 우리 박사님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정말 어려운 주제예요. 내가 만약 간암에 걸렸다. 정말 이게 어려운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제가 이거 교육을 오늘 다 마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그 오늘 그 시니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간암이 걸리고 이런 게 좋은 희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물어봤는데 우리 반에 모여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입을 모아서 희소식이요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간암은 어려운 질병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신 거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오시라고 하는구나 하고 주변을 정리하시면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네. 정말 모든 이 청취자분들과 함께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함께 나누기 원하고요. 어려운 이런 것들을 네, 잘 이겨나갈 수 있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박사님 늘 귀한 강의와 또 이렇게 힘 격려 같이 함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